요즘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뭔가 큰 변화가 올 것 같은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불안한 마음이 드시나요? 그런 생각 저도 참 많이 합니다. 살다 보면 어떤 해는 참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떤 해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나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 12월 바로 지금 이 시점에 1952년생 용띠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운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72년 73년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겁니다.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난했던 시절을 온몸으로 견뎌내신 분도 계시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당신의 꿈은 뒤로 미루고 살아오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이제 와서 편하게 쉬어야 할 나이에 또 다른 걱정들이 생기고 또 다른 고민들이 찾아오니까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12월 지금 이 순간부터 52년생 용띠 어르신들에게는 놀라운 대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귀인운이 들어오고 재물운이 폭발하고 건강운까지 상승하는 아주 특별한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음덕과 공덕이 이제야 빛을 발하는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시기를 맞이하셔야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겠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2세, 73세라는 나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나이입니다. 주변에서는 아직 젊으시네요, 정정하시네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계단 오르내릴 때 숨이 차오르는 걸, 밤에 잠이 깊게 오지 않고 새벽에 자꾸 깨는 걸, 그리고 건강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들은 다 컸고 각자의 가정을 꾸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로서의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손주들은 잘 자라고 있는지,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는 괜찮은지,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이 있다 해도 요즘 세상에는 물가가 계속 오르고 병원비는 점점 더 많이 들어가고 노후 자금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는 싫고 이런 마음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외로움과 공허함, 배우자와 사별하신 분도 계시고 함께 살고 있어도 대화가 예전 같지 않은 분도 계시고 자식들은 바쁘다고 전화도 잘 안 하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이제 뭘 위해 살아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드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들 요즘 자주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많은 고난을 이겨내셨다는 걸,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자라나신 분들도 계시고 보릿고개를 넘기며 배고픔을 참았던 기억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가난한 농촌이나 산골에서 태어나 도시로 또 더 나은 삶을 찾아 평생을 일해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하셨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하느라, 자식들을 키우느라,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정작 본인의 꿈이나 행복은 뒷전이었습니다. 나중에라고 미루다 보니 어느새 70이 넘어버렸고 이제 와서 돌아보니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싶은 허무함이 밀려올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오신 세월 그 하나하나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 여러분이 참아낸 고통과 인내, 여러분이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 쌓여서 이제 여러분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나서 그 사람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떠나버렸을 때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경험, 아니면 자식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헌신했는데 자식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을 때 느껴지는 외로움, 그런 감정들 저도 압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덕이 이제 여러분에게 귀인운과 재물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이 갑자기 용돈을 보내오거나
오래된 친구가 찾아와 도움을 주거나 혹은 작은 투자나 부동산에서 예상치 못한 이익이 생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음덕과 공덕이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함께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셔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까? 2025년 12월 52년생 용띠 어르신들에게 찾아오는 대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7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테니 천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귀인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귀한 사람, 즉 여러분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평생을 살다 보면 이런 귀인을 몇 명이나 만날 수 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52년생 용띠 어르신들은 지금 바로 이 귀인운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자식들과의 관계가 개선됩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잘 안 하던 자식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말과 함께 주말에 같이 밥 먹자고 제안하거나 아니면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오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자식들의 마음속에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갑자기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인운의 시작입니다. 둘째, 오랜 친구나 지인이 다시 연락을 해옵니다. 10년, 20년, 어쩌면 30년 이상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오거나 찾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그리워했고 여러분과 다시 만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여러분은 옛 추억을 되살리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혹은 그 사람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생깁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활동을 시작하시거나 교회나 절에 나가시거나 아니면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다시 삶의 활력을 찾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귀인운입니다. 그리고 이 귀인운은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건강 문제로 고민하고 계셨는데 어떤 지인이 좋은 병원이나 좋은 의사를 소개해주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누군가가 좋은 정보를 알려주거나 직접 도움을 주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귀인운의 힘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혼자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자식들이 전화하면 반갑게 받으시고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흔쾌히 나가보세요. 새로운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귀인을 만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재물운의 상승. 자, 이제 재물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 걱정 안 하시는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아무리 여유가 있다 해도 노후 자금이 충분한지, 병원비는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을지 이런 걱정들은 누구나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52년생 용띠 어르신들은 지금 재물운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재물운이 들어올까요? 첫째,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빌려줬던 돈을 갑자기 돌려받는다거나 오래전에 투자했던 것에서 수익이 발생한다거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해서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보험금이나 연금 혹은 정부 지원금 같은 것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자식들이나 친척들로부터 경제적 도움이 들어옵니다. 그동안 도와주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됐던 자식들이 갑자기 여유가 생겨서 용돈을 보내온다거나 명절이나 생신 때 예상보다 큰 금액을 드리는 일이 생깁니다. 이건 단순히 효심이 발현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여러분의 재물운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낭비가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불필요한 곳에 돈이 나가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예상보다 적게 나온다거나 수리비나 관리비가 절약된다거나 아니면 충동적으로 사던 물건들을 사지 않게 되는 등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것도 재물운의 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재물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작정 돈이 쏟아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재물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작은 수입이라도 작은 도움이라도 받았을 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 감사의 마음이 더 큰 재물을 불러옵니다. 둘째, 욕심을 버리세요. 큰 돈을 벌겠다고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도박 같은데 손을 대면 오히려 재물운이 달아나 버립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것에만 집중하세요. 셋째, 남을 도우세요. 여러분에게 들어온 재물 중 일부를 어려운 이웃이나 자식들,
손주들에게 나눠주세요. 그 나눔이 다시 여러분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2025년 12월부터 시작된 재물운이 2026년, 2027년까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세 번째, 건강운의 회복.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도 건강이 나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52년생 용띠 어르신들은 지금 건강운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첫째, 만성적으로 앓고 있던 질병이 호전됩니다. 무릎이 아팠던 분은 통증이 줄어들고, 혈압이나 혈당이 불안정했던 분은 안정을 찾고, 소화가 안 됐던 분은 소화 기능이 회복되는 등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일입니다. 둘째, 새로운 치료법이나 좋은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귀인운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누군가가 좋은 병원이나 좋은 의사를 소개해주거나 우연히 인터넷이나 TV에서 본 여러분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셋째, 생활 습관이 개선됩니다. 지금까지는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들을 버리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자연스럽게 그런 습관들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과식하는 습관이 줄어든다거나,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게 된다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되는 등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건강운이 좋아진다고 해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몸을 아끼고 보살펴야 할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큰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과도한 활동은 피하세요. 건강이 좋아졌다고 해서 무리하게 일하거나 운동하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갑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움직이세요. 셋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집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웃고 즐기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세요. 이렇게 하시면 건강운이 더욱 강해지고 여러분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족운의 조화. 여러분에게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평생을 함께해온 배우자, 자식들, 손주들, 형제자매들. 이들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이유이고 살아가는 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서운함이 더 크고 오해가 생기기 쉽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52년생 용띠 어르신들은 지금 가족운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첫째, 배우자와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오면서 무뎌졌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서로를 향한 고마움, 존중, 애정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배우자와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거나 함께 차를 마시면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많아집니다. 만약 배우자를 잃으신 분이라면 그 슬픔이 조금씩 치유되고 혼자서도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둘째, 자식들과의 갈등이 해소됩니다. 그동안 자식들과 의견 차이로 다툰 일이 있었다면 이제 그 갈등이 풀립니다. 자식들이 먼저 사과하거나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여러분을 더 자주 찾아오고 더 많이 신경 써주기 시작합니다. 셋째, 손주들과의 시간이 행복해집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 제잘거리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따뜻해집니다. 넷째, 형제자매나 친척들과의 관계도 개선됩니다. 오래전에 생긴 오해나 갈등이 풀리고 다시 가까워지는 일이 생깁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즐겁게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이 가족운의 조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조화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먼저 손을 내미세요. 자식이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전화를 걸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는 짧은 한마디만으로도 자식들의 마음은 움직입니다. 둘째, 과거의 일을 따지지 마세요.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했잖아 라는 말은 관계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하세요. 셋째, 이해하고 용서하세요. 자식들도, 배우자도, 형제자매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그걸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70대를 넘어서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게 뭡니까? 아마도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왜 태어났고 어디로 가는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같은 철학적인 질문들일 겁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할 시간도 없었고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빴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기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끝이 멀지 않다는 걸 느끼면서 이런 질문들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52년생 용띠 어르신들은
지금 정신적인 평안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첫째,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동안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걱정, 불안, 두려움, 후회 같은 감정들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대신 평온함, 고요함, 감사함 같은 감정들이 채워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고, 밤에 잠들 때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구나, 고맙다는 마음이 듭니다. 둘째,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아, 인생이란 이런 거였구나. 내가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별것 아니었구나.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였구나 같은 깨달음이 마음속에서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여러분은 더 이상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셋째, 종교적 신앙이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나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자연이나 우주,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외감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우주의 일부이고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넷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더욱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정신적 평안과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안과 깨달음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10분, 20분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에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냥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느끼세요. 둘째, 자연과 가까이 하세요. 공원이나 산, 강, 바다 같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자연은 여러분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줍니다. 셋째, 좋은 책을 읽거나 좋은 영상을 보세요. 인생, 철학, 종교, 영성에 관한 책이나 영상을 접하면서 생각의 폭을 넓혀보세요. 넷째, 좋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이나 종교 모임의 사람들과 인생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세요. 이렇게 하시면 정신적 평안과 깨달음이 더욱 깊어지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해질 겁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 역할과 존중.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서운한 게 뭡니까? 아마도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가 사라진다는 느낌일 겁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은퇴하고 자식들도 다 컸고 사회적 활동도 줄어들면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52년생 용띠 어르신들은 지금 사회적 역할과 존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첫째,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 손주들이 학교나 진로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고,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인생 조언을 구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건 단순히 예의상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거나 동네 모임의 회장이나 임원을 맡거나 교회나 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또는 취미활동이나 동호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여러분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 겪었던 고난과 극복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감동받고 힘을 얻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삶의 지혜를 배우는 일이 많아집니다. 넷째, 사회적 네트워크가 확장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통해 여러분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회적 역할과 존중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역할과 존중이 저절로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70년 넘게 살아온 인생의 선배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둘째,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경험을 하세요. 그럴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더욱 존중합니다. 셋째, 나누세요. 여러분의 지식, 경험,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세요.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넷째,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사회적 활동, 봉사활동, 동호회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사회적 역할과 존중은 더욱 커지고 여러분의 삶은 더욱 의미 있어질 겁니다. 7번째, 미래에 대한 희망과 준비.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70대라고 해서 미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의 황금기일 수 있습니다. 건강만 괜찮다면 80대, 90대까지도 충분히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52년생 용띠 어르신들은 지금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준비할 수 있는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첫째, 새로운 목표가 생깁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더 하겠어 라고 생각하던 마음이 바뀌면서 나는 아직도 이런 걸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을 여행하거나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그림을 배우거나 쓰고 싶었던 책을 쓰는 등의 새로운 목표가 생깁니다. 둘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게 됩니다.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건강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정기 검진을 받으면서 몸을 잘 관리하게 됩니다. 셋째, 재정 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할지 다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낭비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 투자하고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남겨줄 것도 준비하게 됩니다. 넷째, 유산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산이란 단순히 재산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교훈, 가치관, 신념, 이야기들을 자손들에게 어떻게 남겨줄지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서전을 쓰거나 가족사를 정리하거나 손주들에게 편지를 쓰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다섯째, 죽음을 준비합니다. 이건 슬픈 일이 아니라 현명한 일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남은 삶을 더욱 충실하게 살겠다는 뜻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장례 절차를 준비하고 사후에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분배될지 정리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준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래를 준비하되 현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미래만 생각하다가 오늘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오늘을 충실하게 사세요. 내일을 준비하되 오늘을 즐기세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 오늘 먹는 음식, 오늘 보는 풍경,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둘째,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큰 꿈을 꾸는 건 좋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셋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넷째,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혼자서 모든 걸 해낼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함께 꿈을 이루어 가세요. 이렇게 하시면 미래에 대한 희망은 더욱 커지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더욱 빛날 겁니다. 2025년 12월 52년생 용띠 어르신들에게 찾아오는 대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게 정말 맞는 이야기일까? 설마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의심이 드시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히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52년생 용띠 어르신들이 지금 이 순간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한 어르신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52년생 용띠이신데 작년까지만 해도 건강이 매우 안 좋으셨답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는 것도 힘들었고 혈압도 높아서 약을 여러 개 드셨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이 어려워서 돈 걱정만 하고 작은아들은 결혼 생활이 불화해서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12월 들어서 모든 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먼저 무릎 통증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했답니다. 병원에서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통증이 줄어들면서 다시 산책도 할 수 있게 되었고 혈압도 안정되어서 약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아들의 사업이 갑자기 풀리기 시작했답니다. 오랫동안 계약이 안 되던 일이 갑자기 성사되면서 큰 돈을 벌게 되었고 그 돈으로 그동안 밀렸던 빚도 갚고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작은아들도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많이 좋아졌고 이혼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답니다. 주말마다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와서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여행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많은 52년생 용띠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분은 평생 소원이었던 제주도 여행을 갈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여행 경비를 보내주면서
부모님 두 분이서 편하게 다녀오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분은 70평생 제주도 한 번 못 가봤는데 이제야 가게 되었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고향 친구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50년 만에 만난 친구와 함께 옛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치 10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공덕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일이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좋아지고 어떤 분은 재물운이 들어오고 어떤 분은 가족 관계가 개선되는 식으로 각자 다른 형태로 대운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있다, 인생이 다시 밝아지고 있다, 희망이 보인다는 느낌을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바로 대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런 느낌을 받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혹시 최근에 작은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게 바로 대운의 신호입니다. 이제 그 신호를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운이 찾아온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그 운이 더욱 강해집니다. 첫 번째, 감사일기를 쓰세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5분만 시간을 내서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손주가 전화를 걸어왔다 같은 것들이요. 감사하는 마음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이건 단순히 긍정적 사고를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운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 하루에 한 번 산책하세요. 날씨가 좋은 날 아침이나 저녁에 30분 정도 산책을 나가보세요. 혼자 가셔도 좋고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 가셔도 좋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주변의 풍경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세요. 그 순간에만 집중하면서 걸으세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운도 따라옵니다. 세 번째,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자식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같은 짧은 말이면 충분합니다. 자식들이 바빠서 자주 연락 못하는 걸 서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세요. 그럼 자식들도 마음을 열고 더 자주 연락하게 됩니다. 네 번째,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오늘 당장 이룰 수 있는 작은 목표를 하나 세워보세요. 오늘은 책 한 챕터 읽기, 오늘은 집 청소하기, 오늘은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기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면 스스로에게 칭찬해주세요. 오늘도 잘했어. 나도 아직 할 수 있어. 같은 말들로요. 작은 성취감이 쌓이면 더 큰 목표도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나눔을 실천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 중 일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눠보세요.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시간, 경험, 음식, 무엇이든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에 가서 혼자 있는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아니면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주세요. 나눔은 단순히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겁니다. 나눌수록 여러분에게 더 많은 복이 돌아옵니다. 여섯 번째,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부정적인 말, 불평, 원망을 줄이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세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오늘도 좋은 날이다 같은 말들을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 같을 수 있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말이 현실이 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용서하세요. 과거에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자식들, 배우자, 형제자매, 친구, 누구든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사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다. 용서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가벼운 마음이 더 많은 행운을 불러옵니다. 이 7가지를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대운은 더욱 강해지고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질 겁니다. 7점, 엔딩 메시지 감성적.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의 계속 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52년생 용띠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태어나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오셨습니다.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을 키우고 가족을 지키면서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눈물을 흘리셨고 수많은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여러분은 일어서서 다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신 결과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70대 초반이라는 나이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까지는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가실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일들, 가보고 싶었던 곳들,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2025년 12월부터 시작된 이 대우는 단순히 몇 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운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밤에 잠들 때마다 오늘 하루도 감사했어 라고 스스로를 안아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고 조상님들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건강하게,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귀인 운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재물운이 여러분의 집에 가득하고 건강운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채우고 가족운이 여러분의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정신적 평안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매일매일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 52년생 용띠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희망과 위로를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이 앞으로도 여러분께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편하신 대로 좋아요나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강요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께 위로와 희망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 건강 정보, 운세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요.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